사자라는 걸 아마 온 국민이 다 알걸요. 실제로 사자 자리가 라틴 말로 레오입니다. 뭐 옛날에 뭐 만화 영화도 있고 그랬지만, 그래서 이 라틴 말들이 우리 문화에 굉장히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식 같은 것은 밝은 해를 이게 까만 것이 가리니까 얼마나 이게 무시무시한 현상이겠어요. 그래서 일식은 특히 숭배 대상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만 해도 실제로 우리나라는 일식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아요. 개기일식은 특히 드문데요. 예를 들면 세종대왕님 때 개기일식이 한번 일어났었습니다. 그때는 뭐 여러분들 연속극 같은 데서 많이 보셨겠지만 실제로 임금님이 의관을 정제하고 일식을 맞이했습니다. 왜? 하늘의 해, 임금의 상징인 해를 갖다 달이 가리니까 굉장히 좀 흉조로 본 거죠. 어떻게 보면. 다 정중하게 맞이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식을 가리키는 그 한자만 하더라도 이게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 황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수천 년 전에 원시인이 알아낸 굉장히 중요한 하늘에 대한 정보입니다. 근데 황도를 우리가 에클립틱이라고 그래요. 에클립틱. 영어입니다만은 어원은 이제 라틴에서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에클립틱에서 이제 바로 에클립스라는 단어가 왔습니다. 이 이클립스라는 단어는 일식, 월식 할 때 그 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일식은 이제 아까 솔이 해니까 솔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라 이클립스 그러면 일식이고요. 이 수천 년 된 단어들이라는 거죠. 루나 이클립스 그러면 이제 월식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스텔라 그러면 성식을 말합니다. 성식은 뭐 우리 익숙하지 않은 개념인데 천문학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이클립스라는 단어도 동양에서는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는 이렇게 썼어요. 일식. 이게 마치 양식, 일식 할 때 한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해를 먹는다는 뜻으로 관측해 보니까 해가 이렇게 먹히더라 이런 뜻인데요. 지금 일본에서는 이걸 표준말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맞춤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요식자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도 있고 아주 까다로운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다 소개해드린 이유는 이러한 어휘들이 이게 전부 몇천 년 된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제가 뭐 안 쓰겠습니다만 적도를 이퀘이터라고 하는데 그 적도라는 말하고 이퀘이터라는 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동양은 동양대로 우리가 천문도에 그냥 빨간색으로 그렸기 때문에 적도, 빨간 길이라고 쓰는 거고 서양은 서양대로 이퀘이터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퀘이터는 그 방정식 할 때 이퀘이션하고 반드시 무슨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국 해와 달을 기준으로 모든 문화가 발전해 왔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식의 원리는 뭐 다 아시죠? 일식의 원리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 해가 있고 달이 있고 그 사이에 지구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해 그림자를 받아서 이렇게 일식이 일어난다. 자, 뭐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식은 이제 이거 반대죠. 월식 때는 이제 달이 월식들 많이 보셨죠, 그죠?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달이 빨갛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원시인들은 특히 제 생각에 월식도 굉장히 무서워했을 겁니다. 달이 맨날 보던 그 밝은 달이 갑자기 빨개지니까 그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천문 현상은 그 모든 나라의 그 시발점에 다 관여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요. 철학이든 종교든. 근데 월식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해가 여기 있으면 우리 지구가 있고 햇빛에 지구 그림자가 생기는데 그 그림자에 이제 달이 들어가니까 월식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첫째, 옛날 사람들이 거의 고대에 이르기까지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달은 둥글다는 게 보이니까 달은 둥근 줄 알죠. 그러니까 일식은 이해를 쉽게 했지만 월식은 어때요? 월식은 지구 자체가 둥글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월식이 왜 일어나는지는 아마 몰랐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러니까
달을 시커먼 것이 가리는데, 뭐 붉은 뭐 가리는데, 뭐가 가리는지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 거대한 뭐 거인의 뭐 손이 가릴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신화 시대에 이제 그 해와 달의 이러한 현상들이 충분히 종교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대인들도 어떻게 보면 그 달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는지 이거 사실 많이들 모르십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주 흔한 질문 하나 해볼까요? 오늘 저녁에 달이 9시에 뜬단 말이죠. 그럼 내일은 몇 시에 뜨느냐? 그거 이렇게 선뜻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게 사실 뭐 이렇게 어려운 지식도 아닙니다. 제가 오늘 그걸 설명할 건 아니지만 일단 답을 말씀드리면 대략 50분 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달이 9시에 떴다. 그럼 내일은 몇 시 뜨느냐? 9시 50분쯤 뜹니다.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한 1, 20분 됩니다. 왜냐하면 달이 지구를 정확하게 원궤도로 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차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 이렇게 중요하냐?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옛날로 가도 별로 가르쳐 줄 게 없어요. 왜? 자, 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쭉 한번 달 모양에 대해서 한번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은 모양이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하나 주의하실 사항은 요건 우리나라가 있는 북반구에서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저 호주나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데 그 적도 아래로 가시게 되면 달이 이쪽 순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점에 유의하셔야 되고요. 이 달 모양은 이렇게 바뀌는데 이 달마다 그 뜨고 지는 시각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걸 배우면서 그걸 외우는데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거를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름만 좀 보시면 초승달은 이제 초순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음력 3, 4일 달입니다. 음력으로. 예. 그 다음에 이제 상현달은 그 상순에, 그러니까 보름 전에 활과 같은 달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자로 쓰면 이렇습니다. 예, 이렇습니다. 상현. 그러니까 상순에 활처럼 활 같잖아요. 모양이 D자 모양이잖아요. 그런데 요 달은 이름이 없어요.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다 한자 말이죠. 초순, 상현 한자 말인데 여기 이름이 아예 없고 제 생각에 뭐 볼록달 정도가 어떨까 싶은데 어쨌든 반달보다 통통하고 보름달보다 아직 보름달은 아닌 달은 이름이 없습니다. 현재. 그다음에 보름달은 이건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이건 한자로 적을 수 없어요. 근데 마침 보름달이라는 이름이 남아있는 게 좀 신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이름 없는 달을 거쳐서 이제